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술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책의 저자처럼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멀고 까다롭고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지요. 모든 예술을 통틀어 미술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들 골똘히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말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선생님이 답을 말해 주셨는데요. 그건 미술작품만이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나 무용 등은 작품이 연주되거나 공연되어야 하지만 미술은 하나의 작품 자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형태가 있다. 그래서 더욱 아끼고 보존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미술 작품이라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안목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어려운 작품들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있어야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하지요. 이 책의 저자 조원재님은 미술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미술이 본능적으로 끌려 독학해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됐지요. 미술작품 감상에 돈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미술작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조원재님. 미술작품으로 재테크를 많이 한다는데요. 기본적인 안목은 있어야 재테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책은 총 14명의 화가를 소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화가들인데요. 저자는 이미 화가에 대해 알려진 사실보다 그 명성과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더욱 들려주며 작품 감상의 벽을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요. 죽음 앞에 절규한 에드바르드 뭉크, 사실은 평균 수명을 높인 장수의 아이콘. 또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사실은 미래를 나눈 또 다른 사랑이 있었다. 대략 이렇습니다. 14명의 화가에 붙여진 재미있는 제목들이 읽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할 정도로 흥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에드가 드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드가 드가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발레리나의 화가 에드가 드가, 알고 보니 성범죄 현장을 그렸다 입니다. 드가의 작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 많이 보셨지요? 시중에 파는 액자에서도 혹은 달력에서도 드가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드가는 발레리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평범한 여성, 예를 들어 세탁부, 카페의 여가수, 여자 서커스 단원 등 많은 여성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들의 표정은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애처로워 보이는데요. 이유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화가가 주인공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담을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드가는 평생 독신이었답니다.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던 그가 잘 다니던 법대를 그만두고 미술에 뛰어들었는데 당시를 대표하는 거장들은 하나같이 결혼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를 외쳤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술을 위해서 그 같은 거장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드가는 진짜로 예술과 결혼했지요. 그러면서 그의 그림의 대부분 그 주인공이 여자였습니다. 또 그는 30대 중반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무렵부터 발레리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발레 자체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탓에 발레리나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그들의 놀이문화를 함께하는 사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발레리나를 열심히 그렸던 드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한 탓에 후대는 그를 매우 까칠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드가 편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강간인데요. 드가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은 주로 밝은 빛을 받은 발레리나였는데 그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그림이지요.
드가의 삶을 모른 채 그림을 본다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할 텐데, 그를 이해하고 그림을 다시 보니 왜 그가 약자인 여자의 표정을 화복에 담았는지 짐작이 가고, 그가 진심으로 그녀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 화가는 로맨틱한 그림의 정수 클림트인데요. 부제는 사실은 테러를 일삼은 희대의 반항아입니다. 키스로 유명한 화가이지요. 황금을 좋아하는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클림트가 꽤나 반항아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클림트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성공에 대한 열정과 귀금속 세공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예술적 재능 덕분에 14살의 나이로 오스트리아 최고 명문 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퇴 후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를 학교장이 장학금을 줘가면서 붙잡았다고 하네요. 덕분에 최고 미술 교육을 받고 졸업한 클림트는 예술가 컴퍼니를 세워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그림을 보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기교가 있고 완벽하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주문자의 요구대로 그려야 하는 만큼 화가의 철학과 개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그의 나이 30, 함께 예술가 컴퍼니를 맡아온 동생이 뇌출혈로 사망한 데 이어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허망한 죽음 앞에 그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그림에는 개성이 없고 그 어떤 철학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반항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미술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으나 파리는 인상주의가 무르익을 만큼 개성이 강조됐었죠. 그걸 깨달은 클림트는 빈 미술가협회에 반기를 들으며 분리주의 그룹을 만들어 전통을 답습하는 아카데미 예술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요. 뜻을 같이 하는 화가들을 모아 함께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전시됐던 그림 가운데 하나가 팔라스 아테네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답습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주류 미술 세력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합니다. 갑옷의 황금색은 당시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고전주의 화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황금색 투구와 갑옷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이어 고품격 반항이 담긴 누다 베리타스를 발표하는데요.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리 밑에는 뱀이 보이고 있는데 성서의 이불을 상징합니다. 누다 베리타스는 벌거벗은 진실이란 뜻이랍니다. 당시 누드는 극강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작품으로 주인공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중요 부위는 가려졌으며, 성서의 인물이면 특히 신성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클림트의 누드는 완전히 뒤집은 그림이었지요. 이어 오스트리아의 대표 명문 빈 대학교에서 대강당을 채울 그림을 클림트에게 의뢰했는데, 주제는 철학, 의학, 법학이었답니다. 가장 먼저 철학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 모두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으며 인물들이 소용돌이가 되어 검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어 발표한 의학과 법학 역시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림을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작품을 철수시키고 더 이상 국가기관의 작품 의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지요. 진정한 철학과 의학 그리고 법학에 대한 심오한 뜻을 그림에 담았을 것인데, 당시로선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릴 아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작품 모두 흑백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퇴폐 미술로 낙인 찍어 모두 불태우는 바람에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지요. 참 안타깝네요. 어떠셨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갈 때도 미리 곡을 들어보고 가야 더욱 즐길 수 있듯,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역시 미리 화가에 대해 혹은 작품의 배경에 대해 알아둔다면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림은 알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알고 나니 보이지 않았던 작품의 요소가 보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